혹시 그 지난번에 오더노트 한번 잘 준비해봤나요? 네, 다음에 오더노트 네, 저한테 한 번만 제출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그 퀵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오늘? 그래요? 어이? 24번 내가 다른 거 설명해 줬는데 이거 2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찬호가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있냐, 세 번째 있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더 간결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물론 이제 이 답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해하시는 건 아주 좋은데 일단 우리가 2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요 그거는 진짜 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대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고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판단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푸는 방법이 당연히 제일 빠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10년은 더 수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한번 뜯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3학년 1학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3학년 1학기, 2학기에 대한 수학을 배운다 한다면 중학교 수학의 끝판왕을 초등학교 6학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수의 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점점 넓혀가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게 중학교 3학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목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늘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다음에 뭐 진도 나가서 살짝 진도 나가면서 제가 그냥 수학적인 역사 이야기 이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나갈 건데 만약에 진도를 나간다고 한다면은 진짜 앞부분만 살짝 알아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실수와 그 계산에서 실수라는 또 다른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실수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럼 이 실수라는 말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거는 아이쿠 실수했다 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의 실수는요 리얼 넘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레알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레알이에요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습니까? 진짜 그때 쓰는 그 리얼이에요. 리얼 넘버 다시 말해서 진짜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얼 넘버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짜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가짜 수 그거를 두 글자로 허수라고 하는데 이 허수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 넘버 즉 실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곱근 그 다음에 실수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근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루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런 루트라는 기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칙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배우면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수를 배울 때는요 이 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이용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숫자의 크기도 비교하잖아 그치? 우리 분수 처음 배울 때 2분의 1하고 3분의 1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의 크기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 비교하는 것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전체 1단원인 실수와 그 계산에 대한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1차식은 열심히 계산해왔죠 그치? 그래서 1차식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도 계산했고요 방정식도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1차식이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도 계산했어요 그러면 1차식의 웬만한 계산들은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차수로 올리는 겁니다 자 1차에서 차수를 한 차수만 더 올리면 2차식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 2차식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들이 좀 있더라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인수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수분해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 인수분해로서 계산하기 다른 어려운 방법들, 어려운 방정식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라는 것들이 2차 방정식과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원에서 여러분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케어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3단원 2차 함수에 대한 내용 보면요 자 우리 1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좌표 표면에 넣어봤어요 그치? 기억 안 나지? 자 그러면은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1차 방정식을요 좌표 표면에 넣어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3은 0이다 요거 푸는 방법 알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0 대신에 자 3x 더하기 3은 y다 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이 x 값이 0, 1, 2, 3일 때 x가 0일 때 y는 3 x가 1일 때 y는 6 x가 2일 때 y는 9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찾을 수 있잖아 이 순서상을 x, y에 대한 좌표 표면으로 그리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이런 식으로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0일 때 3 그러면 0일 때 3 1일 때 6 여기 3 너무 높아 여기 1일 때 6 여기 2일 때 9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들을 각각 찍었어 그래서 이 점들을 찍은 거를 쭉 읽게 되면은 하나의 직선 형태가 나왔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 1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y는 3x 더하기 3이라고 쓰면서 요거에 대한 기울기는 3이고 y절편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놨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가 1차식일 때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는요 2차 방정식을요 2차 방정식을 뒤에 0은 y라고 바꿔놓고 x값을 다 넣어서 그때 만들어지는 y값에 대한 그래프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를 바라보는 게 바로 2차 함수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계산을 내가 못하잖아? 그럼 2차 함수 당연히 계산이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계산을 많이 연습할 거예요 많이 연습하고 2차 함수를 풀어내는 것도 연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에서 R자 방정식 1차 함수로 넘어갈 때 약간 이런 거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혹시 연습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직선 보면은 여기 삼각형 생기죠? 그치?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혹시 연습해 본 적 있나요? 기억나시고 기억이 안 나시네요. 자, 그래서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한번 해보신다면은 만약에 여기 이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y절편은 3이에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x절편을 구하는 거는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이고요. y절편을 구한다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좌표는 마이너스 1, 3이지만 길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 길이가 1, 이쪽 길이가 3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삼각형하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라봤어. 이렇게 지금 제가 잘못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x축이랑 평행한 선으로 잘라봤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밑에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예요. 그치? 왜냐면은 여기하고 여기랑 똑같고 여기 직각, 여기 직각. 그래서 각도 두 개가 똑같은 닮음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일 때 얘하고 얘는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3 닮음이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는 3이 되겠네. 그치? 도형의 닮음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를 옮기면은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도형이 나오겠지. 그 도형에 대해서 내가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배운 도형의 닮음이나 합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2차 함수는 기하,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느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학기 때는 어떠한 목표로서 수학을 공부하고 혹은 그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수학부터는 약간 난이도가 진짜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3학년 수학을 잘해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좀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 살을 조금만 붙인 거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잘 이해한다 라는 것을 중학교 1, 2학년의 수학을 갖고 와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제 제곱근과 실수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거기에도 이제 노란색으로 아마 잘 써 있습니다. x제곱이 a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때 이 x라는 숫자 여기 x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 x라는 것을 두 번 곱하면 a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위에 식은. 그치? 그러면 어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즉 이때 해당하는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는 걸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곱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얘가 왜 나왔느냐? 혹시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단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배운 적 있나요? 아, 배웠어요? 좋아요. 몇 월에 배웁니까 그거? 2학년 때? 오, 생각보다 빨리 배우네. 어차피 오늘은 약간 그 겉핥기식의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피타고라스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죠. 좋아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A, B, C가 있을 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근데 그게 어디에 성립하느냐?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그래서 어느 한 이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만 안 나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가요.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숫자는 유리수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 진실처럼 믿었던 시대예요. 혹시 유리수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번에 헌우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까먹었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유리수가 분수랑 소수.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분수랑 소수예요.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여기서 분모가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리수로 존재하는 숫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도 모두 다 유리수 내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 정리를 만든 다음에 정말 이 여러 가지 모든 직각삼각형들에 해당하는 저 ABC의 값을 찾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값이 뭐냐면 3, 4, 5예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는 숫자 있나요? 5, 12, 14. 또 8, 15, 17. 또 5, 24, 20. 5가 맞나? 아, 5 아니다. 7이다. 7, 24, 20.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얘네들을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르고요. 왜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르냐? 얘네들 숫자가 다 무슨 수예요? 자연수지. 그래서 유리수 말고 자연수일 때 해당하는 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얘가 3, 4, 5면은 돼요. 5, 12, 13이면 돼요. 8, 15, 17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되어 있는 숫자들이 다 피타고라스의 수인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유리수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지. 그치?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요, 기독교를 절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진짜 믿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과학을 정말 조금 더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과학같이 뭔가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 더 없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진짜 유리수가 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수가 존재할 걸 믿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뭐가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약에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가 얼마나 돼요? 1. 그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자, 이 피타고라 중에 이거면 여기를 만약에 L이라고 했을 때 L의 제곱은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돼요. 그럼 어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1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L이 2인 건 돼야 돼요. 2의 제곱은 2. 맞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L은요, 일단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1.1 때는 1.1 곱하기 1.1은 1.21. 한참 부족하네. 1점 그러면 3 곱하기 1.3은? 그치. 한참 부족하네. 1.4 곱하기 1.4는? 그치. 어느 정도 근접했지. 그러면 1.41, 1.42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리수 그때 배운 거 생각나시려면 순환하는 소수면은 유리수가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잉? 3분의 1을 소수로 표현하면 0.33333 이렇게 돼가지고 이 3이 계속 반복되지. 그러면은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죠.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봤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하는 소수가 누가 두 번을 곱했을 때 2가 되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봐도 저 L이 이런 분수나 소수로, 그러니까 소수로는 나오는데 이런 순환하는 소수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오라, 내 세상은 무너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라, 어떤 두 개의 유리수를 똑같은 유리수로 곱했는데 이가 안 나와. 얘를 만족하는 이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때 당시에 비밀을 붙였어요. 세상에 저 L은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똑같은 두 숫자를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안 나오네. 이거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야. 이런 유리수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비밀을 붙이고,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피타고라스 학파가. 근데 이게 비밀이 새어나갔습니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서 그 비밀을 발설한 자는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이 비밀이
그 사람한테만 세워나가서 그게 계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 명의 수학자들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가 그때 유명한 피타고라스 밑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수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제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제자들도 이런 식에 대한 피타고라 정리가 자기가 나 이거 발견했어 잘났지 이러고 이제 논문 냈을 거란 말이지. 이 논문을 낸 걸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견된 거야. 다른 식으로 연구를 이래서 발견된 거야. 이제 그러면 그 발견한 사람들과 이제 얘네를 이미 알고 있지만 쉿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뭔가 싸움이 벌어져 논쟁이 펼쳐지겠죠. 그쵸?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제 세상은 유리수 말고 다른 수도 존재할 거다. 즉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존재할 거다. 즉 유리수의 반대말이 무리수가 존재할 거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제곱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곱근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무리수, 유리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기서 앞에 있는 무가요. 유자가 진짜 있을 유, 없을 무예요. 진짜 그 반대예요. 그래서 있을 유, 없을 무인데 뭐가 있고 뭐가 없다라는 거지?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가 좀 숨겨져 있는데 우리나라 수학이 일본에서 이렇게 거쳐서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봐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넘어오면서 그때 수학 교육도 이제 같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일제강점기 이후로부터도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최고의 서구 문물 자체가 일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쭉 역사가 건너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을 거쳐서 넘어오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일본에서 번역한 내용이 넘어오다 보니까 잘못 번역된 게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배웠어요. 이때 이 밑자가요 잘못 넘어온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요 유비수예요. 여기서 비는 뭐냐면 비율에 비할 때 그 비예요. 분수가 비율이잖아. 그치? 몇 분의 몇. 그래서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유리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일본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영어거든요. 이거 영어를 잘못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 비율의 비자를 이치라고 잘못 번역해가지고 이치 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있는 수, 유리수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뭔가 화나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굳어진 겁니다.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근데 그래서 만약에 유리수라고 썼으면은 이 유리수의 정의를 말하기가 되게 쉬웠을 거예요. 비가 있는 수, 분수. 그치? 비가 없는 수, 분수로 표현 못하는 수. 근데 이게 잘못 번역하다 보니까 이치가 있는 수, 이치가 없는 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우리들은 그냥 그 정의만 잘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지. 무리수는 그럼 분수로 표현 못하는 수다. 그래서 이 무리수는 분수를 표현할 수 못하는 수가 미안하다. 분수로 표현을 못하는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 제곱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제곱근은 루트라고 써요. 그래서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옆에 9페이지에 루트 기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트로 표현을 한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루트는 영어로 ROOT예요. 이 ROOT는 뜻이 뭐게요? 영어 공부 안 하시니까? 뿌리!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근자는 뭐게요?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번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그거에 대한 뿌리,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곱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A의 제곱근을 결국 제곱해서 A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 4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건 뭐야? 이 4의 제곱근을 2번 곱해서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어떤 숫자 두 개를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해서 4가 나온 숫자 뭐 있어요? 2. 하나 또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단어 공부할 때는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꼭 두 가지 모두 생각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기호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루트 4. 즉 루트 4가 4의 제곱근이라는 거예요. 4의 제곱근. 그치? 그래서 얘는 2가 된다. 근데 선생님 얘 아까 마이너스 1도 된다면서요? 그거는요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혹은 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차 말씀드려보자면은 제 이름이 이동근이거든요. 제 근자 5개 우리 근자예요. 그래서 제 인스타 닉네임 중에 리루트라고 지었습니다. 왜냐면 성이 이시거든요. 리루트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태생부터 이름부터 이미 수학 강사를 하라고 태어났나 봐요.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러면 이런 수의 제곱근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8페이지의 1번 16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즉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16이 되느냐를 찾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4가 있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항상 이거 풀 때는 음수 쪽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4와 마이너스 4.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요. 양의 제곱근, 즉 어떤 양수를 두 번 곱해서 16이 되는 걸 찾고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4 마이너스 이렇게 찾는 거고요. 2번은 0.01 0.01 뭐 있을까요? 0.1 요거 근데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0.1 들어보니까 맞긴 한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바로 생각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쉽게 생각하는 방법 드릴게요. 자, 이런 거는요 0.01을요 분수로 바꾸세요. 몇 분의 1이야? 100분의 1. 자,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100이 되는 거 뭐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10.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1이 되는 거 뭐 있어요? 1. 그래서 1. 그러면 10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그러면 10분의 1은 양수만 찾은 거지. 음수도 되는지 확인해줘야 돼. 마이너스 10분의 1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그래서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제곱근을 소수인 상태로서 찾는 거는요 2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분수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걸 추천해요. 그게 좀 더 간결하거든요. 자, 그러면 1번에 3번 25분의 9는 어떻게 될까요? 5분의 3. 그렇지. 5분의 3 또?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4. 자, 4번은 살짝 함정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차례대로 계산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그러면은 얘는 36이지. 그러면 어떤 두 수를 곱해서 36이 되는 거는 첫 번째 6이 있어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다만 요게 숙달이 된다고 한다면요 제곱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6의 이 제곱에 대한 제곱근, 즉 어떤 두 수를 두 번 곱해서 이 마이너스 6의 제곱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애초에 바로 마이너스 6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9를 바꾼 플러스 6도 된다 라는 것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푼 거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편할 텐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 숫자의 계산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이 첫 번째 방법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제곱근의 정의랑 연결시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들어볼 테니까 1-1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체적인 숫자 계산에 대해서 예전에 원의 넓이 구했을 때 그 연습했던 똑같은 숫자 두 번 곱하기
이게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8쪽에 1-1번 1번하고 2번 요거 이제 한번 먼저 대답해 볼래요? 성인님 맞죠? 아, 이름이 자꾸 헷갈려. 미안합니다. 성인이 한번 1번하고 2번 얘기해 볼래요? 1번이 11이랑 마이너스 11. 2번은요? 0점이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3번하고 4번 요거는 허브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7분의 1이면 마이너스 7분의 그렇지. 그 다음 4번은 1 마이너스 0.0 그렇지. 마이너스를 먼저 얘기하시고 보니까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셨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3번도 혹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셨나요? 아니면 7분의 1을 제곱하고 그걸 찾으셨나요? 제곱근의 정의를 먼저 이용했다.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처음 배운 내용인데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0의 제곱근을 A, 15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곱근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결국에는 10의 제곱근이 A라고 한다는 얘기는 A를 제곱하면 꼭 숫자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 그렇지. 그러면 B를 두 번 곱하는 B를 제곱한다는 숫자가 꼭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 그렇지. 그러면 그냥 얘네들을 더하라 하는 문제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값은 25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8페이지에서는 그나마 숫자가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느냐라는 걸 숫자를 되게 친절하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9페이지에서는 이 숫자가 불친절해도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5의 양의 제곱근과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야겠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어떤 A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두 개 생긴 거 보여요? 그러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부호가 플러스인 것이 양의 제곱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만약에 x제곱이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플러스 루트 a로 답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음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루트 a로 답을 써놓는 거죠. 그래서 제곱근 그냥 단순히 a의 제곱근 즉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둘 중에 하나만 써달라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5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5의 제곱근 중에 먼저 루트를 씌우고 플러스인 것만 답을 써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5의 진짜 제곱근에 대한 숫자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으면 저 루트를 벗겨야 돼요. 루트를 벗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루트를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서 8페이지 문제를 풀었을 때 루트라는 기호가 하나도 안 들어갔지. 그게 루트가 벗겨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수를 아무리 곱해봐도요 5라는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루트 5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2분의 5에다가 음의 제곱근인 루트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놓는 얘기입니다. 쉽죠? 네. 물론 지금 시간에는 그걸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요 루트 2분의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모에도 지금 루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배워나갈 텐데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오답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방법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정답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3의 제곱근, 13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요거는 양의 제곱근이 음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 이 표현 괜찮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 보시나요, 이 표현? 아,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를 같이 쓴 거예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즉 얘는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13을 이렇게 같이 쓴 건데 이러면 루트 13 두 번 써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그냥 풀마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수학 선생님을 얘기할 때는 풀마 막 이렇게 있는 게 풀마 루트 13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4번 제곱근 14. 자, 요게 여러분들의 아주 그냥 머리통을 쥐어잡는 그냥 큰 내용입니다. 난 솔직히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사담인데 이런 식으로 수학을 구분하고 공부시키는 건 난 이해 안 돼요. 그치만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요거는 옆에 표시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이 적어주시든 뭐 빨간색으로 별표를 한 5개 치시든 어떻게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표시를 해주세요.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저거는 말 자체가 달라요. 먼저 우리는 방금 전까지 A의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즉 A의 제곱근의 뜻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 먼저 얘기해 볼래요? 성현이가? 네. 성현이가 A의 제곱근의 뜻이 뭐예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응. 그렇지.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수가 A의 제곱근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기호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돼 있었지. 왜냐면은 마이너스도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치?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제곱근 A는 뭐냐면요. 얘는 진짜 그냥 예의가 없는 녀석이야. 루트 A만을 제곱근 A라고 해요. 자, 루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제곱근이지. 제곱근 A. 그냥 요 순서 그대로 읽는 거야. 그러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제곱근 A를 구하라면 앞에 무조건 플러스만 써야 돼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거를 외워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곱근 A를 정말 말뜻 그대로 그냥 기호대로 순서대로 써봐. 예를 들어 제곱근 여기 문제 볼까? 제곱근 13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을 그대로 써. 루트 13이잖아. 그게 정답인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점을 꼭 알아주세요. 여기 메모가 되어 있네. 거기 위에 9페이지에 보충의 메모가 되어 있죠? 그 보충을 꼭 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시험 문제인지 아니? 다음 중 보기에서 부호가 혹은 이 개수가 틀린 것은 그래서 13의 양의 제곱근, 13의 음의 제곱근, 제곱근 14 요거까지 숫자가 모두 한 개지. 그 다음에 13의 제곱근 요거는 개수가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그게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수석 공부하는데 그런 거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은 들지만 나왔을 때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밑에 있는 2-1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2-1번에 1번과 2번 요거 허는 거 먼저 얘기해 볼래요?
그냥 17? 아니 루트 그치. 루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0.8. 그렇지. 그럼 2-1번에 3번과 4번은 이거 성현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어우 잘했어. 4번은? 루트 20. 어우 잘했어. 이 차이점이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네, 이 차이점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걸 다시 공부하기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을 계속 다닌다면은 아마 이제 계속 선행 수학이나 이런 것도 또 한 번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해를 또 반복하게 되는 시기가 뭐 빨라야 한 1년 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1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제곱근의 정의, 그리고 제곱근 A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마 까먹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까먹을 겁니다. 1년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까먹겠지? 그 까먹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할 거니까 그때 흐름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만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필수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라고 되는데,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루트의 값을 벗겼을 때,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즉 루트 25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서 25가 되냐라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있어요? 5가 있지. 여기 그럼 마이너스 5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가 앞에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루트 25랑 25의 제곱근은 다른 거예요. 루트 25는 그러면은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뭡니까? 25, 그러니까 제곱근 25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5. 그럼 2번 루트 0.09는? 0.4. 그렇지, 0.4. 얘 만약에 안 보이면 내가 뭐 하라고 했어? 분수로 바꿔봐라. 100분의 9잖아. 그치? 그러면은 3을 두 번 곱하면 9, 10을 두 번 곱하면 10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3번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붙어있네. 자, 요거는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풀마 8.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4번은 마이너스 81분의 1이 루트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굳이 칠판에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안 쓰고 있는데, 혹시 따라오기 어려운 분 있습니까? 따라올 수 있으니? 좋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칠판에다 풀어야 합니까?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있을까봐 제가 일단은 그건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1번 풀어보십시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성인이 정답 어떻게 나왔나요? 7이랑 마이너스 0.4. 그렇지. 3번하고 4번 어떻게 나왔나요?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 3번 플러스 마이너스 10. 좋아요. 4번은요? 플러스 6분의 6. 그렇지. 잘했습니다. 참고로 플러스가 있을 땐 플러스 3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평소에 쓰던 수치점 써도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복잡한 개념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시간을 좀 들어볼 테니까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거는 1번과 5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 푸시는 분은 5번 푸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푸는 분은 모두 숙제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숙제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자, 1번, 먼저 1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헌우가 한번 답변해 볼래요? 오모모가 옳은 것 같아요. 기억, 니을, 비읍. 기억, 니을, 비읍.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정답은 디귿, 미음, 비읍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부터 왜 틀리고 디귿이나 미음은 왜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의 제곱근은 루트 10이다. 자, 10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두 수를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10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10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루트 10도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10도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신경 써봐라.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 루트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루트 36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호에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6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같이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디귿 0의 제곱근은 1이다. 요거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0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앞서서 A의 제곱근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했는데 0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거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는 거 뭐 있죠? 0 말고 없지.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0이거나 마이너스 0이라는 건데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 둘 다 똑같은 얘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A의 제곱근이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데 유일하게 딱 A의 제곱근이 한 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 A가 0일 때. 그래서 얘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 맞는 거예요. 자, 니을 보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생각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잘못 나온 거긴 한데. 자, 루트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온대요. 그게 뭐게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자, 근데 똑같은 두 수를 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지. 아무리 음수 곱하기 음수에도 음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지. 요거는요. 내가 정답은 얘기해주고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우는지 얘기해줄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랑 실제 수업에서 얘기하는 정답이랑 좀 다른데 이러한 경우의 숫자를요 우리가 허수로 해요. 아까 제가 실수를 영어로 뭐라고 했나요? real number. 그치? 진짜 수. 정말 존재하는 실수. 그치? 실존하는 수. 그러면 허수는 허상의 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숫자를 수직선상에 표현하려고 해도 얘는 수직선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루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배웠잖아. 근데 루트라는 저 숫자 안에 음수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가능성의 연고만 따라준다. 루트라는 저 기호 안에 음수를 넣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제곱근 정의 안에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긴 한데 그냥 루트라는 기호 안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넣어야 됩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가능은 하지. 그치? 가능은 한데 얘가 생각해보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직선상의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치? 수직선상의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크기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상에서 그냥 가능은 한데 허상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라는 건데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워요. 다만 중학교 3학년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 억지로 넣으면서 여러분한테 구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으로 올라갈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나 수학한테 배신당했어. 이게 바로 얘는 없다라고 해놓고서는요 고등학교 때 짜잔 실제로는 허수라고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지. 마치 피타고라스 시대 때 이 세상에는 유리수가 끝판왕이야 라고 배웠다가 무리수가 있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는 자 얘는 없어 라고 했다가 원래는 허수라고 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피타고라스 느꼈던 배신감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니을은 음수의 제곱은 음수다가 아니라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없다라고 배웁니다. 없다라고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없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없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허수라고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음 마이너스 5의 제곱근과 5의 제곱근은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과 5의 제곱의 제곱근은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요. 그치? 그래서 미음은 옳은 거고요. 비음 양수의 제곱근과 절대값이 서로 같은 양수와 음수의 두 개의 값. 자, 양수의 제곱근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루트 A 풀만 루트 A인 거지. 근데 플러스 루트 A를 이렇게 절대값 씌우는 거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 씌우는 거 서로 어때요 값이? 같이. 그치? 즉 이런 상황인 거야.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를 똑같지?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비읍도 맞게 돼. 자, 그러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이에요. 우리 이런 직각삼각형을 볼 때 이제 뭐 생각하면 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x제곱은 5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을 더하는 거랑 똑같다. 따라서 25에서 49를 더하면 74가 돼요. 그러면 x는 이제 루트 74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루트 74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입하면 되죠. 근데 왜 마이너스는 제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뭔데? 여기서 길이잖아. 그치? 길이일 때에는 마이너스 길이가 있어요. 마이너스 30cm라고 했니? 오늘부터 허늘 키는 마이너스 168cm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의 길이라는 것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루트 74만 쓰셔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한번 쭉 정리할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 성질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제곱근의 뜻을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루트 A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자 볼게요. 루트 A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예요? 이 숫자를 두 번 곱하면 A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루트 A를 이렇게 두 번 곱하면 A가 되는 수를 뜻하는 건데, 즉 여기서 루트 A의 제곱은 뭘 계산하는 거야? 루트 A가 두 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정의에 대해서 그대로 곱하면 A가 되죠.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요, 요거 한 번씩 그대로 써볼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를 곱하라는 거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니까 플러스가 되죠. 여기 보고 있나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A 루트 A 곱하면은 A. 그래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어떤 루트 A에 대한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그냥 바로 A가 된다. 그쵸?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똑같다고 하고 있잖아요.
요거 살짝 잘못 나온 거거든요. 아, 위에 써있다. 미안하다. 요거는요, 얘네들이 똑같이 만약에 A가 되려면은 여러분 거기에 표시해주세요. A가 양수일 때만 얘가 똑같이 돼요. 위에 A가 양수일 때만 되어 있어요. A가 양수일 때만 얘네들이 똑같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A가 음수일 때도 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걸 내가 얘기해 줄게.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어. 요거를 할 때는요, 절대값 A라고 쓰는 거예요. 얘 적어주세요. 얘는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A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게 12페이지의 4번입니다. 12페이지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12페이지의 4번에서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고 써있지? 그치? 형이 여기 보고 있네? 12페이지. 그 12페이지 아니에요? 12. 다. 12페이지에 그 위에 4번 내용 보시면요. 루트 A 제곱이 절대값이에요. 이렇게 써있지. 그래서 11페이지의 3번이 그냥 얘 중에서 1부분 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요. 요거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일 때만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왜 나왔느냐? 약간 그 앞서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10페이지의 1번처럼 약간 개념식으로 묻는 문제 있잖아.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똑같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얘 알려준 거거든? 근데 얘만 생각한다면 자 여기서 얘 한번 유추해볼게. A가 양수일 때는요 루트 A제곱이 절대값 A일 때 그냥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A가 만약에 양수야 이것도 절대값 마이너스 A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A가 양수래. 그럼 이 절대값 이 마이너스 A는 음수지. 근데 앞에 절대값 붙었지. 그럼 이 음수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 A가 나오지.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걸로 설명이 되죠. 그치?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네. 그래서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2페이지의 4번이 오늘 수업 시간에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12페이지 4번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부분의 문제는 절대값 미안하다. 제곱근 문제를 풀 때는요 절대값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절대값이 만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동안 계속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1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저 필수 문제 4번에 이제 1번하고 1번, 2번, 5번만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1번 루트 7의 제곱입니다. 그럼 루트 7을 두 번 곱하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7 이렇게 바로 나오죠? 2번은 마이너스 루트 0.8의 제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0.8을 두 번 곱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부호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부호는 플러스야.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루트 0.8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0.8로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얘야. 이거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없애고 절대값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은 몇이에요? 11. 그치? 그래서 얘는 11. 요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실제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안에 제곱해야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의 제곱이니까 그거는 플러스고 11의 제곱은 121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 한 세월 걸린다고. 결국에는 제곱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숫자를 두 번 곱하는 얘기지.
거기서 제곱근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 두 번 곱하라는 숫자를 막으라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곱이 사라져서 절대값만 붙이고 11인 걸 바로 찾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4-1번에 체크만 한번 해주십시오. 4-1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5번 물어볼 거고요. 6번 물어볼 겁니다. 5, 6번 이거 두 문제 안에 풀어보십시오. 자, 5번 상현이 혹시 답 뭐 나왔습니까? 0.4.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 제곱이니까 아까처럼 상쇄돼가지고 그 절대값으로 해서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0.4의 절대값은 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6번. 헌어 어떻게 했어요? 몇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좋아요. 왜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제곱 없애고 네. 그리고 6분의 절대값 음. 해가지고 음. 마이너스 6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 문제 5번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해요. 결국에 지금 필수 문제 4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로 쭉 합쳐져서 나오게 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칙연산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이 필수 문제 5번인데요. 자, 먼저 5번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루트 2를 두 번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2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을 두 번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루트 3을 두 번 곱하라는 거는 4.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5-2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이 의미를 계속 설명을 해드려도 방법적인 건 뭐예요? 방법적으로 봤을 때는 제곱근, 즉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면서 서로 상쇄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부호만 주의해주면 돼. 그러니까 제곱하고 얘하고 만나서 상쇄되네. 근데 3 그러면은 절대값 4. 얘로 상쇄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3. 오케이, 땡큐. 뒤에 있는 거는 몇이 이게? 절대값 마이너스 5는 어이? 선생님들 절대값 몰래? 5가 되겠지? 그치? 어이? 성민이는 절대값 이해되죠? 어느 절대값 이해돼요? 왜 5예요? 그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가 된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요거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확인차, 절대값 확인차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A가 B하고 모두 둘 다 양수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잠깐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A가 B보다 크고요. 둘 다 양수예요.
뭡니까? A가 B보다 크고 둘 다 양수야. 시간 필요하십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아니야. 이거 1 아니고요. 절대값이에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뭐게요? A 더하기 A 더하기 B. 첫 번째 정답은 A 더하기 B. 좋아. 허도는 어떻게 할 거야?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좋았어. 자, 이렇게 나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안 좋은 반면 교사로서 원했던 답변이 하나 나왔어요. 아이고, 불쌍합니다. 자, 정답은 A, B, B예요. 자, 우리가 절대값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절대값 이런 식으로 절대값 문제 풀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값 아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꾸면 돼. 그거에 따라서 잘못 나오는 게 바로 첫 번째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돼? 그럼 얘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값의 뜻을 잘못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이 뭐죠? 0을 기준으로 그 숫자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즉 마이너스 5는 0을 기준으로 숫자가 얼마큼 떨어졌어요? 5만큼 떨어져서 그래서 5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일단 얘네가 전체가 음수인 건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 즉 그 거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 구할 때 이 마이너스의 단위 플러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의미가 원래 진짜 절대값의 의미예요. 즉 요거인 거잖아. 그치?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 L만큼 다시 이쪽으로 와줘야 돼. 이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에 온다는 거는 마이너스 1만큼 곱해져서 반대쪽으로 가줘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만나서 A가 돼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의 숫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라는 것이 정의로서 나오게 된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못 해보겠다, 내가 절대값의 정의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하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 아니 전체적으로 음수일 때 만약에 내가 부호를 바꿀 거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꾸겠다 라고 이 전체적인 모든 부호에 다 동시에 적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이 모든 거를 동시에 적용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하거나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5번에 2번을 이제 풀면서 혹시나 싶어서 여기 절대값에 숫자가 2개, 3개 나오면은 그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해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5-1번에 3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번.
과정 푸신 분은 제가 풀이 과정 보고 싶어서 풀이 과정 한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바뀌긴 했나요? 좋아요. 이거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36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6은 안 돼요? 그렇지, 안 되지. 아, 된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 마이너스 6이 여기서 왜 안 되냐면 루트 36은 제곱근 36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밖에 없지. 그러니까 6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 좋아요. 잘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응? 3분의 2에서 6을 곱한 거야? 그럼 값이 2가 되겠지. 그치?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필수 문제 7번만 한번 볼게요. 필수 문제 7번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x가 5보다 클 때와 x가 5보다 작을 때에 대한 이 제곱근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자, 그러면 루트 x-5의 제곱 그리고 똑같이 루트 x-5의 제곱인데, 자 여러분들 일단 이제 방법적인 걸로 생각해보면 제곱근이랑 지금 그러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사라진다. 그치? 그래서 서로 사라져. 둘 다 서로 사라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뭐만 신경 쓰는다? 절대값 x-5에서 n의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쵸? 첫 번째 x가 5보다 크대요. 그럼 x-5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x-5가 음수래요. x-5가 음수입니다. x가 5보다 작대요. 그럼 x-5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그럼 얘는 음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준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7-2번을 한번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정답 맞추신 분들은 여기서 숙제하실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 잠깐 휴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7-2번 푸신 분에 한해서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할게요. 아까부터 헌우가 시계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 오늘 분명히 겉핥기 시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업을 길게 하지? 이러면서 그치? 내가 눈치 못 칠 줄 알았지? 없냐?
혹시 나오신 분은 저한테 풀이가정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아깝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제곱을 그냥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는 a 제곱에 대해서만 묶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제곱 네,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7-2번 제가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그렇지. 내가 저거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불을 켜기 시작해. 자, 여기서 이제 루트에 대한 제곱을 이제 완화시켜, 그러니까 서로 상쇄시켜서 없애줄 때는 항상 이 루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떤 괄호의 제곱식으로 무조건 묶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a-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앨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 절대값 a-2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4의 제곱이야. 이렇게만 없으면은 4에 대한 제곱이 안 벗겨진 거예요. 즉 4a의 제곱은요. 이런 식으로 어떤 괄호의 전체 제곱으로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2a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2a를 두 번 곱하면 4a 제곱 되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만 그때 얘를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해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냐면요. 자, 만약에 이거를 뒤에 있는 제곱만 이용해서 벗기게 된다면은 4a를 두 번 곱했을 때의 4a 제곱이 나온다는 뜻인 거거든? 정말 그래요? 아니지. 4a를 두 번 곱했을 때 4a 제곱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16a 제곱이 나오지. 그래서 이 4도 이런 식으로 2의 제곱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부터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절대값입니다. 1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a가 0하고 2 사이래요. 그럼 a-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래서 얘는 a-a. 2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래서 2a. 따라서 a 더하기 2가 이 식의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숙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8에서 12페이지 풀지 않은 문제는 모두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유형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형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유형 7, 즉 2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많습니까? 괜찮지? 평소보다 좀 적지 않습니까? 그치? 이 정도만 진행을 할게요. 네, 남은 시간 동안 숙제 문제를 잠깐 쉬어도 좋습니다.